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해결을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일에서는요, 트럼프가 살 종목이라는 코너로 진행합니다. 이 전 세계 8,190만 명의 트위터리언인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혹은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요, 저희가 길잡이 제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빠르게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외 선물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대안 제시해드립니다. 트럼프가 살 종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이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국내 증시 역시 관망세가 좀 짙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내내 좀 보합권을 등락한 뒤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루 사면 하루 파는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 두 스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범수단님 오랜만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뭐 나이스 했죠. 저는 좋았습니다. 시장은 사실 어제 이제 지수가 좀 밀리면서 미증시가 밀리면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뭐 간단합니다. 어제도 뭐 사실 골드는 급등했어요. 지금 골드가 급락하고 있지만 골드는 어제 급등했고 골드 오늘 다시 되돌리고 지수는 어제 밀렸지만 좀 버티고 있는 지금 그런 장세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과연 지수를 떨어뜨릴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지수는 미 대선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조정만 있을 뿐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저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은 월봉으로, 코스닥이 정말 강합니다. 이게 월봉으로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점프 빨간색 양봉이 4개. 양봉 4개가 정말 강력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강력하게 나와 있는 이 양봉 4개 자리에서 우리가 그 다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818. 발음을 좀 잘해야 됩니다. 818. 네. 네, 818. 네, 그 818.00 자리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라인이 2255포인트. 여기까지도 상승 여력가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사실 청문회를 했었어요. 네. 미 하원에서. 근데 뭐 백신에 대해서 약간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바이오 관계자분들이 제약바이오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좀 양심적이다. 보통 하원 청문회 가가지고 백신 딱히 성능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서 잘하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TV로 째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준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뭐 시장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때문에 약간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일단 어차피 거쳐야 돼, 맞아야 될 매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비중은 살짝 줄여놨는데 뭐 유가가 급등하면서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기회를 좀 잘 잡아서 대응하자. 지금은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계속 얘기를 드리고 보유하신 분이라면 계속 보유하시면 좋고요. 오늘 시초가에 오늘 장 개장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이가 나오면서 SK 케미칼이 상한가를 갔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상한가를 갔냐면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SK 케미칼 자회사거든요. 네. 근데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모회사인 케미칼이 급등하고 거기에 또 모회사인 SK 디스커버리가 또 급등한 뭐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SK 케미칼 제가 추천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얘기 드릴 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때문에 가는 거라고.
예. 상한가까지 해서 지금 수익률 약 83% 기록 중입니다. 와, 그래서 좀 요거는 대단합니다. 어제도 네. 이거 가지고 SK케미칼 보유 홀딩 목표가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제가 어제 지수리 종목에 되면 제가 목표가 아예 그냥 0 처리했잖아요. 그냥 목표가 없다.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트레일링 스탑 잡아서 대응한다.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또 다시 트레일링 스탑 자리 드릴 테니까 노란통 메신저 김보낸 에이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그 가격대부터 해서 제2의 SK케미칼이 될 종목을 제가 공개를 오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본사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김본은 에이지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더 많은 이러한 정보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우리 네, 얼굴 안녕하세요. 천재 우리 정진 대표님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그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하루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다가 또 매도세를 보였다가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우상향,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주가 지수는 거의 회복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코스피에 있던 그 우량주 위주의 기업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으로 좀 인해서 실적 개선 종목에 좀 희소성이 있다라고 좀 부각될 수 있는데요. 유동성이 대신에 풍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호재로 작용이 돼서 이제 급락하는 것보다는 호재 소멸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지수에 영향이 큰데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지금 한창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네.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관련주 혹은 치료제 관련주들 위주로 테마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상승 자체를 지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장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 알아봤고요. 우리 두 스타님들의 이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 오늘 출연하신 우리 전문가님들의 노란통 메신저 이 채팅에서 말구름 플러스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 오픈 채팅을 터치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 돋보기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김본스타님과 정진 대표님이 출연하십니다. 김본엔 에이지 혹은 주식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무료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함께 하시면 이 국내 주식부터 국내 선물, 해외 선물까지 다양한 투자 정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코너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윗을 통해서 실제로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트위터나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저희가 굿 투자 아이디어 길잡이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 주간 어떠한 코멘트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가 짙은 모습이었죠.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은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 이 각국의 추가 부양책과 더불어서 이 백신 치료제 쪽에 기대감이 쏠리면서 투심 자체가 그래도 한층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호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다소 좀 완화적인 모습에 반해서 이 코로나19의 이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현재 미국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글을 남겼죠. 자,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애국이다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중국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단합하고 있다. 많은 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글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나보다 더 애국적인 사람은 없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자화자찬의 이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증시는 올라가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우리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 실적도 현재 지금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데요. 나스닥으로 기준했을 때 우리가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나스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급등했어요. 어제 좀 밀렸죠. 어제 밀렸죠. 네. 최근에 이제 계속 급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이 오늘 이제 저는 분기점에 와 있다. 네, 언제 실적 뭐 다 코카콜라 실적 발표 뭐 별로 관심 없어요. 뭐 그런 게 뭐 얼마나 코카콜라 그냥 코로나 뭐 있든 안 먹든 그냥 먹잖아요. 코카콜라는. 그래서 별로 영향 없는 종목들 실적 발표 관심 꺼버리시고 테슬라가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합니다. 발표하는데 약간 폭풍 연고요. 테슬라 실적 깨지면 전기차 좀 약간 한번 쫙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반면에 테슬라 실적이 의외로 선방을 했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테슬라가 과연 급등할 때 이제 테슬라가 과연 나스닥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할 건지 S&P로 이전 상장할지 아니면 S&P로 추가 상장할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실적을 좀 보고 대응하는 전략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이 아마 그것 때문에 흔들릴 거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인텔과 그 다음에 뭐 기타 5G 통신 장비 관련해서 뭐 이통사들 네. 발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호재는 있습니다. 호재는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은 증시는 상방으로 보고 있고 밀리면 매수 상방으로 보고 있고 다만 우리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 최근에 너무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리 차트를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나스닥 차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스닥 차트가요. 제가 한참 좀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찾았네요. 자, 나스닥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스닥 차트 급등했죠. 근데 오늘 의외로 선방하고 있어요. 의외로 선방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볼만한 자리가 새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밀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잘 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밀리지 않고 현재 지금 거의 뭐 만스닥이 되고 만스닥 이상이 되는. 요즘엔 고스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왜 고스닥인가요? 만스닥을 이어서 요새는 계속 계속 간다고 간다. 고스닥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고스닥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모든 걸 투자로 봐야 되는데 이거 그 고스닥이라고 보면 약간 투기로 보는 시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스닥을 추가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제 밀릴 때 매수한 전략 이렇게 좀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쓰는 게 애국이다 했잖아요. 원래 이분 마스크 안 쓰던 분이거든요. 근데 마스크 안 쓰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스크 또 딴 데 가서는 또 딴 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하는 얘기가 뭔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미국 주별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주와 안 써야 되는 주 나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써야 되는 주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약간 제가 때는 약간 정상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분 코로나 안 걸리나? 이분 걸렸어요. 실제로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걸렸는데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좀 늙었을 때 걸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전 미국이 이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모습들, 우리보다 약간 더 미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충분히 부분에서도 이런 좀.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노선들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단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뿌려서 돌 홀리콥터만 이런 막 뿌려서 가기 때문에 좀 밀리면 올릴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을 매수를 하는데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다.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오르지 않나요? 그럼 골드를 같이 매수해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골드 알겠습니다. 차트와 차트와 나스닥 차트 상관계수가 매우 높습니다. 어. 그냥 둘 다 매수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지수가 폭락하잖아요. 그럼 골드가 올라요. 예, 그다가 다시 골드가 떨어지면서 지수 올라오면서 다시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잠깐 서로 다르긴 하는데 그 다를 때 손실을 버틸 수가 있어요. 골드 매수를 통해서. 네. 골드와 지수를 계속 같이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고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변동성 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나스닥이 가면은 국내 제약바이오도 같이 보자. 라는 거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했는데 어이없이 발표하자마자는 안 가고 있다가 갑자기 떴어요 막판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5% 넘게 예, 수익 먹으라고 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떠서 이렇게 약까지 줬어요. 약까지 네네. 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떠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 해서 이 앞까지 이 숟가락이 왔어요. 근데 낼름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있다가 막판에 숟가락 네.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약간 CMO 관련 제약 중에 CMO 위탁 생산 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바이오와 이 나스닥까지 저희가 얘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진 대표님, 글로벌 증시에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유효한 9대 증시 대응 전략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의 이제 전반적인 우리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미국 증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기 민감주나 혹은 뭐 소비재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뭐 다우 지수나 S&P 지수 자체가 오르면 언택트 위주의 기술주 관련주인 나스닥 지수는 빠지고 반대로 나스닥이 오르면 또 S&P나 다우 지수가 빠르고 서로 뭐 대결하듯이 지금 왔다 갔다 핑퐁을 하고 있는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미국에서는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지금 펼쳐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투자자들 심리에는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코로나로 확산으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은 수혜를 보니까 글로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그 불안한 심리가 지금 지수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반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를 좀 많이 동조화하는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동조화가 점점점 좀 엇박자가 나는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면 건설, 화학, 뭐 철강 이쪽에서 아직 뭐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원유의 수요 자체는 약간 불안정한 수요 자체가 있고 또한 지금 최근에 뭐 미국의 가스나 이런 회사는 288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생겼다는 거 보니까 공급은 그만큼 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가 언제든 뭐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또 다시 우려나 둔화나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큼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그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뭐 경기 민감주들은 반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에틸렌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에틸렌 재고 역시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석유 화학 쪽에는 좀 나쁠 것이다, 좀 감소할 것이다, 주가가 좀 하향할 수 있다,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 지금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다음에 또 경기 부양책, 언택트 혹은 4차 산업 관련 뭐 그린 뭐 뉴딜 산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동학 뭐 개미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동학 개미들 혹은 또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을 개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 자동차 또 바이오 업종의 올해 주가 추정치 자체는 실적 추정치 자체는 대체적으로 하향입니다. 하향되고 있는 반면에 내년 오히려 2021년도 이렇게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는 오히려 최근에 모두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본수단님,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미국이 이제 추가 부양책을 비롯해서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백신 개발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 컨택트 쪽이 갈까요? 좀 이 백신 개발에 실패를 한다면 다시금 언택트 쪽으로 백신 개발 성공을 해도 어차피 컨택트는 이 시대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병이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특별히 뭐 제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만 아프리카 돼지독감
근데 이 모든 병이 다 중국에서 나왔다는 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예, 중국이 참 뭐하는 나라지 이 나라는. 근데 일단 뭐 중국이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어느 특정 국가를 비할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도 그쪽에서 병 자꾸 나오니까. 예, 근데 이런 병 말고도 이제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변종 나오면은 백신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예,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에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는 재료가 되냐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이미 개발되고 있는 중간에 이 백신 기대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작 그때 되면 미 대선 올해 말에는 미 대선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물러나면 공화당이 그동안 돈잔치했던 게 아마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정권 잡은 민주당이 참 안타깝고 불쌍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변 본거 치워야죠. 열심히. 네. 예, 민주당이 열심히 치워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백신 나왔다고 백신이 다 개발 완료했다고 와 더 간다 그런 생각은 좀 버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다. 컨택트는 이제 더 이상 좀 힘을 쓰긴 쉽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